예전에는 이제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제 시작이 됐었죠. 2018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때 가지고 나오고 싶었던 책은 따로 있었어요. 무슨 책이냐면은 거실의 사자라는 책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거실의 사자를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으면 글쎄요, 지구본 연구소가 아마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본 연구소가 이렇게 구독자 많고 이런 거 좋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깊이 있고 새로운,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하는 좀 시야를 넓히는 그런 쪽에 이제 공헌하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본 연구소의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입니다. 추석 특집인데 혼자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만 자, 명절날을 앞둔 19일 일요일날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편안한 자세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은 즐거운 날이죠. 즐거운 날이고, 특히 이제 아직 추석이 지나지 않은 아직 뭔가 달력에 빨간 날이 많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은 매우 즐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평소와는 좀 다르게 머리 아픈 이야기는 좀 뒤로 밀어놓고 편안하고 그냥 좀 궁금했던 평소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구본 연구소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종종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제가 미리 한번 대충 골라서 찾아보니까 한 두서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차근차근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구본 연구소 언제 시작했나요? 이거는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지구본 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처음 이 코너를 시작한 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2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녹화하고 있는 이제 9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928일 전입니다. 아직 1000일이 좀 안 됐군요. 그리고 지금의 채널, 지금처럼 3프로TV에서 나와서 별도로 지구본 연구소라는 채널로 새롭게 시작한 거는 2021년 2월 27일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제가 오늘 딱 2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물론 9월 14일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9월 19일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벌써 본 채널로 시작한 지가 200일, 그 다음에 지구본 연구소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지가 거의 1000일 가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싶습니다. 아이들은 크고요, 어른들은 늙고 있습니다. 지구본 연구소는 잘 크고 있는지 늙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지구본 연구소를 시작하게 됐나요? 이 질문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예전에는 이제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제 시작이 됐었죠. 2018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홍대 앞에 있는 팟빵 스튜디오에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녹음을 하셨을 때 저도 한번 불려갔습니다. 이진우 우리 이프로님께서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갔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때 2018년 방송은 2018년 11월 24일 날 아마 나왔을 텐데, 한 일주일 전인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프로님께서 아무 책이나 최근에 본 책 있으면 와서 이야기를 해달라. 어떻게 보면 매우 무책임하고 매우 대책 없는 요청이었는데,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도대체 뭘 들고 가야 되나,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전에 한 서너 달 사이에 봤던 책들을 쭉 쌓아놓고 봤는데, 그때 들고 갔던 책이 하필이면 이제 피터 자이안의 이제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의 지구본 연구소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 피터 자이안 이분은 이제 73년생이니까 저보다 이제 한 살 어리신 분인데 아주 잘 나가고 계시죠. 사실 저는 이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이라는 책에 대해서는 나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스테디셀러에 꽂혀있는 이 책을 보면 여러 가지 기분이 들곤 하는데, 사실 제가 이때 가지고 나오고 싶었던 책은 따로 있었어요. 무슨 책이냐면은 거실의 사자라는 책이었습니다. 거실의 사자, 판지 싫으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거실의 사자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지정학과는 1은 아니구나, 한 1 정도는 관련이 있겠구나, 조금은 이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애완동물, 반려동물,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양이가 어떻게 사람과 함께 살게 됐고,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고양이가 생태계라든지 일상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를 돌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고군분투, 그 다음에 그것이 만들고 있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나비 효과들,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상당히 재밌는, 제목도 좋잖아요. 거실의 사자. 저희 여러분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거실의 사자 한 마리씩을 태우고 계신데, 만약에 제가 이 거실의 사자를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으면 글쎄요, 지구본 연구소가 아마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특히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께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거실의 사자.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구본 연구소라는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이것도 많이 이제 궁금하시는데,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냐면 너무 순식간에 상졸간에 벌어진 일이라 가지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런 생각을 좀 저도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지구본 연구소 첫 번째 편은 이제 오디오로 만들어졌던 이제 파키스탄 편이었는데, 이 파키스탄 편을 녹음을 하고 난 다음에 김프로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건데 뭐 제목 있어야 되지 않냐? 뭐 다른 타이틀 한번 만들어 봐라. 막 그랬더니 정프로님께서 종이를 한 장 꺼내고 연필을 한 장 꺼내더니 몇 글자 막 이렇게 적어보시더니 지구본, 최준영? 그러더니 최준영의 지구본 연구소? 뭔가 좀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사실 전 지금도 약간 좀 어색합니다, 보면. 하지만 정말 한 1분도 안 돼가지고 우리 정프로님께서 후딱 저한테 선물을 주셨죠. 지구본 연구소라는. 그래서 제가 뭐 방송을 하면서 항상 느끼지만 이 정프로님은 천재세요. 정말 이 여러 가지 핵심 사항들을 금방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되게 편안하고 아주 자유스럽게 말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는 정말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계신 분인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우리 정프로님은 이 방송인이 아니셨으면 분명히 이제 카피라이터 이런 쪽 하셨으면 정말 대성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지구본 연구소라는 이 타이틀은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정프로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이제 지구본 연구소 현재 이제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누가 많이 보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통계를 한번 쭉 뽑아봤어요. 쭉 뽑아보니까 9월 14일을 기준으로 16만 8,099명이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축하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 이제 조회수, 그러니까 2021년 2월 27일 날 처음으로 올라간 이후에 총 조회수는 1316만, 그 다음에 시청 시간은 355만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355만 시간이라는 시간을 뺏어가고 있는 그런 셈인 거죠. 근데 재밌는 통계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한데, 이 구글에서 일일이 찾아가지고 지구본 연구소 최준영 이렇게 찾아서 들어오시는 비중이 되게 높아요. 항상 한 4분의 1 이상은 됩니다. 한 30% 가까이가 항상 이렇게 일일이 찾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제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구독이 아니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독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50%가 안 되십니다. 한 49.4%.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번 이제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일일이 찾아서 들어와 주시는 이런 고마운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되신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놀라운 사실은 저는 이 지구본 연구소에 뭐 자막이라든지 뭐 영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제 우리말로 하고, 어차피 대한민국 내수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 보면 통계가 재밌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봐주시는 분이 제일 많은데, 제가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난 한 7월 달까지는 한 95% 정도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는데, 이게 한 달 사이에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89%. 그러면 그 다음에 봐주시는 분들은 어디냐? 미국에서 봐주시는 분들이 5.4%나 됩니다. 상당히 놀라워요. 상당히 놀랍고, 그 다음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순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어권 국가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 베트남, 뉴질랜드에서도 이제 들어와 주시고, 쭉 나라로 유튜브 통계상 잡히는 걸로 보면 한 40개국에서 봐주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로 뻗어가는 지구본 연구소답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댓글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약간 이 연식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도 가끔은 이제 해보곤 하는데, 연령대가 딱 나옵니다. 유튜브 채널 이제 분석을 보면 제일 높은 비중은 45세부터 54세까지, 40대 중반에서부터 50대 중반까지의 분들이 전체 구독자분들의 전체 이제 그 시청자분들의 한
한 36.8%, 거의 한 40% 가까이 되니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여기가 한 24%. 그 다음에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 하신 분이 또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8.8%, 정말 제가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뭐 유튜브를 흔히 보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연령대가 높지만 저한테는 정말 다양한 연령대 분들을 이 코너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를 보고 나니까 여기서 나오는 나름대로 제가 이제 가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썰렁 개그도 해보고 하는데 반응이 별로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조금 옛날식으로 개그를 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약간 좀 아쉬운 면이긴 합니다만 이 구독해 주시는 분들, 시청해 주시는 분들 전체적인 성별, 남자냐 여자냐를 보면 남성 85%, 여성 15%입니다. 전형적인 남탕 컨텐츠처럼 이제 보이는 이제 이런 일인데, 그래서 저는 이 15%의 여성분들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85%의 남성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밸런스를 좀 맞추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지금 200일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랬어요. 200일 내내 남성 85, 여성 15, 이 비율은 변하지 않는 전체적인 구독자 수가 16만에 이뤄도 계속 비슷한 트렌드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별도로 채널을 만든 이후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해 주신 것은 이제 미얀마 일부입니다. 그래서 한 55만 정도 되는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3프로TV에서 하던 것까지 합해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르헨티나 1편이 208만, 이스라엘 1편이 162만.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편은 제가 조금 이제 납득이 되는 면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보시나 그랬는데, 제가 이스라엘 편을 찍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경기도에서 살 때였는데 동네에 잘 가던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 계신 이제 그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잘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걸 보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중동 지역이죠, 이스라엘 이쪽으로 갈 때 사전 지식 차원에서 이것들을 이제 많이들 링크를 이제 뿌려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가 정말 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160만을 기록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에 비해서 이 아르헨티나 200만은 정말 갑툭튀입니다. 보면 도대체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아르헨티나 편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르헨티나는 어쩌다 저렇게 됐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두 나라를 좀 비교하려고 조금 시도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과 최근에 이제 연이어 터지는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높은 자부심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솔직한 얘기로 모르겠어요. 이 유튜브에서 어떤 콘텐츠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어떤 콘텐츠는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구본 연구소 하면서 기억에 남는 점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해주시는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정말 상상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와요. 저 남미, 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유럽 뭐 이런 곳에서 어떨 때는 메일로, 어떨 때는 전화로, 어떨 때는 정말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적은 편지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보고 있다, 감사하다, 나 여기서 산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이런 칭찬의 말씀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칭찬의 말씀 뒤편에 근데 그 상황이 그 사이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현지의 사정을 잘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연락을 받으면 한편으로는 정말 지구본 연구소가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구본 연구소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고마운 이유가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다, 아니면 뭐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잡게 됐다, 이런 게 아니고 전혀 뜻밖의 본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 불편함은 바로 불면증,
잠이 안 오실 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나만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이제 좀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짐이 있으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잠 잘 오려고 제 방송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마 듣다가 또 듣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컨텐츠인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좋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새삼 물어봤어요. 언제 들어? 언제 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전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운전할 때. 특히 이제 자기 전에 들으시는 분들은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툭 떨어져가지고 깊은 잠을 자. 그래서 몇 년 만에 깊은 잠을 잤어.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가끔은 이거를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해외로 이제 다시 나갈 때 비행기에서 아마 들리는 어떻게 보면은 수면 촉진용으로 한번 판촉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끔은 해보곤 합니다만,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 정말 많아요. 어떻게 준비하세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아마 신기하신 모양이에요. 이런 방송을 이제 2년 가까이 2년 이상 길게 보면은 한 1000일 가까이 해오고 있다는 게 신기하신 모양인데, 사실 뭐 각 잡고 앉아서 이거 준비해야지 이런 시간은 의외로 짧습니다. 의외로 짧고, 근데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방송 컨텐츠로 괜찮을까? 이번엔 어떤 나라 이야기를 해보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이런 생각들은 머리 밑에서 항상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특정한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그냥 오늘은 이 국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국가와 관련된 주제가 과연 뭐지?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주제에 맞는 어떤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국가가 있을 때 이 나라는 이런 주제가 보통 일반적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는 좀 쉽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이제 얻어 걸리는 것들도 있고, 저 스스로도 삼천포가 아니고 엉뚱한 길로 빠져서 이제 개인적인 재미를 찾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제일 큰 도움을 받는 거는 이제 주간으로 나오는 이코노미스트지,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나오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 이런 두 정도의 이제 영국 쪽 언론이죠. 이쪽 계통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제 일회성으로 스쳐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 번 이제 반복이 되면 이걸 한번 좀 들여다봐야겠다. 그리고 이게 보통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상황들을 좀 맞춰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관련 자료를 이제 후루룩 수집해가지고 정리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자료를 늘어놓는다기보다는 뭐 반복되는 패턴이기도 하지만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나름대로 이제 스토리 라인을 좀 세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 편하고 보시는 분들 좀 편하니까요. 그래서 분량은 보통 A4 용지 뭐 10포인트로 따지면 한 2페이지 에서 3페이지는 안 되고 2페이지 반 정도 되는 분량이 보통 한 번 정도 분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같이 나오는 또 질문 중에 하나는 자료는 어떻게 구하세요? 혹시 뭐 인공지능을 쓰십니까?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뭐 저만 보는 자료가 어디 있겠어요? 다 여러분들도 다 찾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료들입니다. 근데 시작은 항상 이제 객관적이고 좀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부터 출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외교부라든지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이제 한국 대사관 공간에서 발행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기본적인 서치를 일단 하는 게 이제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료들은 착실하고 객관적인 건 좋은데, 이제 현재 트렌드하고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시간이 지난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이제 최신의 상황을 이제 보충하려고 이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찾아보고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건 당연히 이제 구글 신이죠. 구글 서치가 이제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제 좀 새삼 알게 된 게 뭐냐면, 현지에 웬만한 나라들은 뭐 웬만한 나라가 아니고 모든 나라들은 다 이제 영어로 돼 있는 이제 신문들이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이제 영자지를 찾아가지고 보면 의외로 생생한 소식들을 잘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옆 나라 라이벌 국가들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소식에 제일 열심히 실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일본이죠. 우리도 일본 기사 열심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나라가 이제 어떤 쭉 내용을 보면 이게 맞나? 다른 나라도 이렇게 보나? 싶으면 이제 그 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옆 나라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옆 나라에서 특히 라이벌 국가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다른 어조, 논조 이런 기사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쭉 찾아보면 의외로 재미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 뭐 이런 걸로 운영되는 많은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발행되는 연구 보고서들도 간간히 이제 챙겨 보고요. 특히 이제 뭐 국립외교원 이런 곳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아주 소중한 자료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SNS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뭐 인스타그램을 할 만큼 비주얼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못 하고 주로 이제 페이스북 아재 스타일로 이제 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보면 국내에서 어떤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짤막하지만 상당히 인사이트 있게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저거 재밌겠다 싶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얻어서 다시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으세요. 한국 분들,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고, 공부를 하면 일단 책을 사야죠. 그렇죠. 뭐든지 이제 새로 시작하려면 질러야 좀 하는 맛이 나는데, 그 대상이 주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책 많이 보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집에서 책꽂이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한 2019년 한 2020년 초반까지는 단행본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확실히 좀 바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좀 단행본을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제가 이렇게 책 산 리스트를 쭉 보면 이제 국내 서적들은 사기는 사지만 해외 서적들의 이제 오히려 구매 빈도가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어를 이렇게 뭐 썩 잘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사실 되게 좀 영어 울렁증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한 2009년 뭐 10년 이럴 때 자꾸 이제 영어 자료를 볼 일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A4 한 페이지짜리 보고 나면 막 졸리더라고. 그렇게 졸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긴 글을 읽으면 뭐 한 10페이지, 15페이지짜리 읽으면 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 말을 받는지 모르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당시에 나왔던 이제 아마존에서 막 출시했던 이제 킨들을 이제 정말 처음 나오자마자 샀어요. 일단 질렀습니다. 이제 지르고 거기서 전자책들을 이제 쭉 사서 보게 됐죠. 근데 이제 이 전자책의 장점이 뭐냐면, 보통 이제 책들을 보면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인데 한글 책도 200~300페이지 되면 사실 보는데 한 일주일 잡잖아요. 짬짬이 보다 보면. 그런데 이제 영어책 같은 경우는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특히나 두꺼운 책들은 아무리 이제 읽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전자책 장점이 뭐냐면, 그냥 이 몇 페이지짜리인지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계속 봅니다.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 다음에는 계속 중언부언이다 싶으면 거기서 이제 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킨들 도움을 이제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경우가 원칙이죠. 그게 다 원칙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생각은 좀 바뀌었어요. 뭐 꼭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끝까지 못 봐도 상관없다. 재밌는 부분, 내가 관심 있는 부분 위주로 보다가 눈에 걸리면 더 보는 어떤 그러한 패턴으로 요즘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이제 보다 보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저는 잘 정리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나름대로 이제 DB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저는 부럽습니다. 그런 재주가 있으신 분들. 저는 그렇게도 못하고 책에 메모도 안 합니다. 그래서 책이 매우 깨끗해요. 그래서 중고책 시장에 넘기면 언제나 최상급 판정을 받고 이제 판매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내용이 좋고 핵심적인 사항이면 뭐 제 관심사가 뻔하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서 저기서 계속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습득이 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책이 되게 좋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이런 뭐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농축되고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지식 정보의 최고의 전달 창구인 건 맞는데, 이게 아무 때나 좋은가? 라는 생각을 요즘에 종종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라는 거는 뭐 어린이 때 말고 한 20대부터 한 30대 중반까지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단행본을 붙잡고 여러 가지 사람들 생각을 쫓아가 보고 거기 속에서 좀 이렇게 빠져드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반들을 책을 통해서 좀 얻은 다음에 오히려 그 이후, 그러니까 뭐 연령대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한 40대 한 중반 정도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제 뭐 스트레이트성, 이제 말 그대로 팩트, 어떤 이런 것들을 다양한 사실 정보들을 읽어서 자기가 봤던 책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해석해보는 연습들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책을 추천해달라 이런 말씀들도 참 많이 이제 해주시는데,
참 난감해요. 저도 이제 어떤 책을 보고 뭐 이런 프로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많은데 그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것들은 일단 뭐 주로 이런 지구나 세계 역사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주로 배경들이 되는 상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지리적 배경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대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나 이런 지역, 유럽과 미국 뭐 이런 지역들에 대한 전반적인 큰 시야 그리고 약간의 백그라운드를 아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강추, 그리고 때마침 이 책들이 중고책 시장에서 아주 비싼 가격으로 매매되다가 작년 뭐 재작년 사이에 새로 다 이제 복간이 돼서 나와서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토니 주트의 이제 포스트 워 1945부터 이제 2005까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권으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포스트 워죠. 그러니까 1945년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주로 이제 유럽이죠.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겪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은 제가 이 책을 쭉 보고 느낀 거지만 1968년 이후 70년대 들어서 우리가 생겨난 유럽을 보고 있는 거지, 그 전에 배경이 됐던 45년 이후에 그리고 50년대 60년대 어떤 그런 사실들은 잘 모른다. 근데 그걸 알아야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와 관련된 그리고 중동 지역과 관련된 대표적인 책이죠. 다니엘 예긴의 이제 황금의 샘. 이 책도 지금 2권으로 나왔나? 박스본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좀 길긴 하지만 정말 술술술술 잘 넘어갑니다. 세계 최고의 이야기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2권 정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과 관련된 책을 찾는다라고 하면 뭐 다른 분 다 제껴놓고 로버트 카플란의 책들을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도 꽤 많이 있으니까 무조건 다 보시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쪽에 어떻게 관심을 가졌냐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 막 시작돼서 원자력 시대, 그래서 이제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들 되게 많았고 또 이제 1차, 2차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되게 어린 마음에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많아요. 이 석유가 곧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세계 멸망 뭐 이런 이제 시나리오도 되게 이제 어린이 잡지 이런 데 보면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이제 있었고,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환경운동을 하면서 환경운동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반핵, 탈핵 이런 쪽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이제 그 사항들보다도 오히려 그때 배웠던 게 이제 전력, 발전 체계 전반에 관한 그러니까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은 안 배우고 엉뚱한 걸 주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재밌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기후변화 업무를 이제 담당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기후변화 하다 보면 온실가스 줄여야 되니까 주로 이제 발전, 에너지 이런 쪽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보면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다양한 지식을 알게 되느냐. 사실 뭐 저도 신기합니다. 제 머릿속에 어쩌다 저런 게 언제 들어왔는지 잘 모르는 것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뭐 여러 번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이제 집중을 잘 못하고 좀 주의 산만형 뭐 이렇게 좀 저는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혼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친구들 막 이렇게 시험 공부하는 친구를 가르쳐줬어요. 뭐 이제 역사, 사회, 뭐 이런 것들 이제 과학도 가르쳐주고.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시험 보면 저보다 잘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여러 번 봐도 깊숙이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보면 자꾸 관심사가 이제 분산이 돼서 성적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주마간산격으로 이제 지식을 좀 얻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 신문협회에서 저한테 좀 자문 뭐 이런 거 좀 주셔야 되는데, 신문덕을 되게 많이 봤어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부터 아마 그 당시 이제 대학에서 이제 뭐 논술고사 뭐 이런 거 본다고 그래서 아마 어머니께서 이제 뭐 보라고 해줬던 것 같은데, 정작 보라는 이제 뭐 사설 칼럼 이런 건 안 보고 이제 스포츠 기사, 사회면, 무슨 사건 사고 뭐 이런 거 이제 열심히 봤는데, 신문을 그때서부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살 때부터 보기 시작해서 한 5, 6년까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신문이 점점 두꺼워졌어요. 그때는 뭐 8면, 12면, 그러다가 지금은 얼마죠? 뭐 40면, 뭐 40 몇 면 이렇게 나오는데, 대학교 다닐 때 특히 이제 9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학거리가 길다 보니까 하루에 보통 한 4개, 많을 땐 6개까지 이제 신문을 이제 봤죠, 보면은. 그래서 뭐 나중에 일간지 보다가
이제 다 비슷비슷해. 그러면은 이제 경제지로 넘어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단편적 지식들을 쭉 축적을 이제 하다가 한 30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제가 옛날서부터 좋아하던 이제 전쟁사 이런 거에 대한 단행본들도 나오고, 인터넷을 통한 어떤 여러 가지 카페 이런 데 소개되는 정보들이 많으면서 그것들이 이제 막 살을 붙여나가는 그런 기분들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도움을 받았던 게 이제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죠. 글로벌 금융이 세상이 망하는갑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원체 큰 충격이다 보니까 세계적인 석학들,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코노미스트지나 이러한 좋은 이제 매체들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심도 있는 기사들,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경제 쪽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된 것들이 다시 한번 도움을 많이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얻게 되는 것들은 되게 재밌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미있어야 합니다. 재미없으면 절대 못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지식을 머릿속에 넣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글을 써보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페이스북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에다가 나름대로 글을 쓰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패턴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 부족한 부분, 궁금한 것이 나타나면 그때 찾아보면 훨씬 재밌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에 보통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분야를 넘나드는 인사이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사실 뭐 제 자랑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의도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인데,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거를 막 큰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요걸 채우면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만들어야지,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이건 누구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지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재미를 알게 되면 이제 더 열심히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세상 일들이 되게 관련 없는 일들인데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 되게 이렇게 우주, 별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천문학과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하늘에 맨날 떠 있는 인류가 어떻게 살던 변함없이 떠 있을 것 같은 이런 별이 인류의 정복, 뭐 신대륙 탐험 이런 거 다 별 보고 갔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최첨단 시대로 넘어온 20세기에도 우주선, 로켓, 탄도미사일, 어떻게 보면 인류의 멸망을 가꿔올 수 있는 핵전쟁을 하는데도 별이 위치가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하늘로 쏘아 올린 탄도탄은 우주 공간에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별들, 변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 별들을 보고 자기 위치를 정해요. 그 다음에 지구로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평화스럽고 인류를 도와줄 것만 같은 별인데 인류 멸망을 가져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참 재밌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러니까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붙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뭐 냉전, 산성비, 뭐 미세먼지, 기후변화 이런 것들도 다 통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야를 말씀드리면 뭐 과학사라든지 기술사 되게 딱딱해보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재밌어요. 그냥 역사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역사 보듯이 이렇게 쭉 보시면 재밌는 그런 책들이 꽤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 제일 많이 나오죠. 우리 정프로님 왜 선글라스 끼고 다니십니까? 실내에선 벗으세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 정프로님이 이제 안구 건조증, 눈이 안 좋으세요. 특히 이제 방송에 있는 조명들을 보시면 되게 눈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지금 안 좋으신 상황이라서 그래도 방송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편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선글라스를 껴서 노출을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뭐 혹시라도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그렇죠. 사실 지구본 연구소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저도 좀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 다양한 자료 화면, 뭐 그래픽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 영상 이제 배경,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원고 쓰다 보면, 방송 원고 쓰다 보면 이거 참 좋은데 라는 자료 정말 많습니다. 그런 자료를 쓰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일단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출처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이 유튜브 방송에서 그것들을 뭐 이렇게 계속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어디 빵빵한 지원을 받으면서 그런 거 다
저작권 구매해서 마음껏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는 뭐 이제 외국 이제 미디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지도에다가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정보들을 얹은 인포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은 참 아름답고 정말 그 자체가 예술 작품인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다들 매우 민감한 저작권에 민감한 이제 사항들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포맷도 좀 다양하게 좀 바꾸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게스트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게스트 분들을 어떻게 모셔오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마 남재작 박사님이나 우리 이해창 선생님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원래부터 아시는 분들 아니었어요. 페이스북 통해서 이분 글 잘 쓰시네, 말씀도 잘 하실 것 같아. 그래서 다짜고짜 연락을 드려서 이제 모시고 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 그래요. 제가 쭉 보면 자신의 생각을 글로써 이렇게 잘 정리하시는 분들은 말씀도 잘 하시고 지식도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계속 좀 물색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3프로 TV에 있는 옛날 컨텐츠 좀 몰아서 한꺼번에 좀 편히 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이제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지구본 연구소 새로 채널 이제 개설하면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와야지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영상 재활용이라고 이제 판정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는 상황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억울하기도 했어요. 아니 내가 다 방송한 건데 내가 원고 쓰고 했는데 한번 이제 나갔던 것들을 다른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이런 것들이 유튜브 정책에 아마 위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3프로 TV에서 지구본 연구소로 이제 별도 채널을 이제 만들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콘텐츠들을 싹 모아가지고 편하게 큐레이션을 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좀 제공해드리고 싶었는데 의도와는 달리 이제 아직까지 이게 잘 돌파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거, 사실 제일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좀 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재밌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좋은 게스트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 콘텐츠들은 조금 이제 날아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물론 듣기 편하고 보기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글자로 좀 남겨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이제 글로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하죠. 그래서 뭐 책을 내달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이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약만 해놓고 지금 못한 책들도 좀 몇 권 있고 하는 이제 이런 상태라서 상당히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구체화되면 여러분들께 공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아마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본 연구소의 미래는? 글쎄요. 많은 분들은 뭐 지구본 연구소 칭찬해 주시고 좋아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 구독자 30만, 50만, 100만 기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본 연구소가 이렇게 구독자 많고 이런 거 좋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깊이 있고 새로운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하는 좀 시야를 넓히는 그런 쪽에 이제 공헌하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신문 칼럼에서도 몇 번 쓰긴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벌써 선진국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많은 나라 사람들하고 알게 모르게 섞여서 우리 스스로도 밖에 나가서도 섞여 살아야 되는 그러한 운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채널을 많이 보시는 주된 연령층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배우고 경험했던 거와는 다른 세상을 앞으로 경험해야 하고 우리 후손들 그리고 어린이들은 또 그렇게 커 나가는 새로운 이제 세상을 우리는 접할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변화되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길잡이 도움이 되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아시아에서 그냥 우리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여러 사회와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셋을 갖는데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시작하는 일요일 그냥 편안한 말씀으로 평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질문으로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 한번 기회 잡아가지고 제가 또 한번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